자, 이제 8페이지 5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독립성 여부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눕니다. 독립세와 부가세.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걸 독립세 그러고, 얘는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부가란 말은 덧붙여 나간다 그런 얘기. 덧붙여 가는 세금, 덧붙여 나가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 그럽니다. 일명 찐득이세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요 독립세에 덧붙여 찐득이처럼 붙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럽니다. 자, 우리는 독립세를 전부 다 배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이 부가세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가 독립세인데 이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10%와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20%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일단 부가세가 두 개죠. 자, 이게 두 개인 이유가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에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요 취득세도 뭐가 붙어 있어서 부가세로 농특세 10%를 냈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20%를 냈었죠. 근데 얘들이 통폐합이 딱 돼서 얘가 이름이 취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등록세가 1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등록세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붙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넘어와야죠. 왜요? 금액이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똑같다. 단지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요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붙어있던 얘가 따라온 거기 때문에 원래 얘는 개정 전부터 취득세에 붙은 거고 요건 개정 전부터 원래 등록세에 붙은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도령이고 얘가 춘향이에요. 춘향이. 둘이 결혼한 거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방자고 얘는 누구예요? 향단인 거지. 향단이. 그러니까 누가? 춘향이가 시집을 와서 호주가 이두령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로 호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와야 돼. 이 향단이도 따라와야 돼. 향단이. 얘가 향단인 거지. 향단이도 따라와야지. 얘는 원래 누구예요? 원래 이두령 옆에 있던 방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라고요? 개정 전 취등록세가 통폐합됐을 때 등록세에 붙은 게 따라온 거다 해서 현재 부가세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계산하는 건 제가 취득세 갔을 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가 붙어요? 여기도 당연히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20%를 내셔야 되고 추가로. 그죠? 그리고 재산세도 추가로 지방교육세 20%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를 내죠. 농특세. 그죠? 농어촌 특별세 20%.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농특세 20%. 근데 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얘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라죠. 감면세액. 자, 우리가요, 보시면 세금을, 감면이란 말이 이런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우리 조세는요, 세금은 깎아주더라도 뭐는 내야 돼?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감면해줬어. 5천만 원 감면했어. 5천은 안 내요. 하지만 그 5천에 대한 부가세로 농특세 2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이 세 개는 뭐가 있다?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감면세액에 농특세 20%는 추가로 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감면 그럼 뭘 낸다? 농특세를 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감면.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럼 이렇게 부가세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배우는 건 두 개예요. 부가세 종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부가세가 종류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를 부가세라고 한다는 거지. 그죠? 자, 이 양도소득세는 보시면 이런 게 있다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1억을 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양도세가 1억이 나오면 요 1억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요 1억에다가 뭘 같이 내야 돼?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된다 했죠? 10%를 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 부시문이 만나보시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리다 그랬죠? 왜? 부가세 이 두 개만 부가세로 간다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쓰는 게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얘하고 얘만 부가세라고 그래.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부가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문 자체는 틀린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양도세가 1억이 나오면 1억 내시고 그거에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내셔야 된다니까. 돈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얘를 부가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얘는 부가세가 없어. 대신 이거를 뭘 받았어? 1억을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뭘 낸다? 농특세 20% 낸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이때는 부가세인 거죠. 농특세는 부가세니까. 이게 그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세는 납부세에게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다 되는 건데 얘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만약에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감면 받은 만큼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부가세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율 있죠? 10%, 20% 이거는 뭘 기억하시라 해서 다 20이고 얘만 1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취득세 붙는 부가세는 뭐다? 농특세 얘만 10%고 나머지 몽땅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세의 분류 중에 그나마 언급이 될 여지가 있는 건 얘네들입니다. 왜? 얘네들은 5개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농특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뭘까요?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이렇게 해서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럼 뭘까요? 골라보세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없는 조세를 고르시오. 그러면 정답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죠? 자, 이 농특세 취득 관련 있죠? 그다음에 등록세도 감면받으면 농특세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양도세, 농특세.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취득세는 뭐가 붙어요? 뭐가 붙고요? 등록세는 뭐가 붙고 이건 대답을 잘해요. 근데 거꾸로 얘처럼 다음 중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그러시오. 그러면 또 모르는 거지. 그죠? 문제 형태가 같은 내용이지만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농특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를 그러시오. 그러면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야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풀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항상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9페이지에 독립세, 부가세, 그래서 보충학습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쭉 돼 있죠? 근데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보면 뭐가 껴 있어요? 감면세액에 농특세 20%를 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감면 받았을 때 얘네들만, 우리가 배운 거지 얘하고 얘만 뭘 낸다? 감면을 받으면 거기에 추가로 농특세를 낸다. 얘들은 아닌 거죠. 얘네들은 감면 받더라도 부가세 내진 않는다. 그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뭐 양도세, 거래 관련 조세는 뭐또 같이 내야 된다. 감면 받으면 농특세를 내셔야 된다. 그 예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부동산 관련 조세에 부과될 부가세에다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풀 수 있죠. 그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고 취득세는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땡 틀렸죠. 왜?
얘는 부가세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답이 5번이죠. 이런 것도 근데 이건 다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기억을 기본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세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세의 전가 유무. 전가란 말은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가 유무에 따라 뭐라고 나온다고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온다.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뭐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어요. 납세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담세자. 이거는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죠. 둘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는 자기가 책임을 진 거죠. 떠넘기지 않고. 근데 얘는 떠넘겼죠. 전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전가 유무에 따라 전가를 했으면 간접세로, 전가하지 않았으면 직접세 그럽니다. 우린 다 직접세를 배웁니다. 간접세는 안 배우는데 간접세 종류는 몇 개 없다 했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들어간다 했죠? 간접세, 그죠? 뭐 매출 금액이 10%씩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휘발유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0%에 대한 납세자는 식당 주인이나 그 주유소 사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는 건 소비자가 내기 때문에 둘이 일치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가 있다 했어요? 주세가 또 있다 했죠. 주세. 이번 명절 때 엄청나게 냈죠. 주세. 그죠? 엄청나게 냈겠죠. 저희도 뭐 명절날 처갓집 일요일 전전날 일요일 날 처갓집에 저녁 때 가서 그죠? 만나가지고 술 먹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술 먹고 그죠? 아침 일어나가지고 저희 또 이제 본댁에 가니까 와이프랑 가가지고 또 전부 치고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 지내고 성묘 갔다 오고 또 저녁에 술 먹고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연장 그냥 죽는 거죠, 술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금 내가 얼마나 했겠어요? 세금 엄청 낸 건 주세. 그죠? 주세. 이 장난 아니죠? 주세는 제조회사가 납세자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누가 낸다? 우리라고 하지 말랬죠. 내가 낸다고 그래. 자기가 낸다고 그래. 뭐 양식적으로. 우리래. 자기는 안 내는 것처럼. 그죠? 아니죠. 저는 술을 얘만 먹거든요. 카스. 그죠? 카스 하나만 먹습니다. 술은 잘 못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말술, 생긴 건 말술 먹게 생겼는데 술을 못 먹는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제가 술을 잘 안 받아가지고 이제 맥주는 카스만 먹고 이거 하나 먹습니다. 소주 한 잔도 못 먹고. 그죠? 이번 명절 때는 저희 식구들이 한산 소국주에 빠져가지고 막, 그죠? 그 소국주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마시던데, 그죠? 이거 카스, 그죠? 카스. 이것도 하나 비싸죠. 술값이. 근데 이게 주세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군납 같은 거 있죠. 군납은 면세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납 값이 굉장히 쌉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뭐다? 간접세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게 간접세냐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했죠? 요 개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죠?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일치하지 않은 뭐라고 한다? 간접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 구분하시면 되지 뭐. 그다음에 주세가 뭐 간접세든가 직접세든가 이런 거 물어봐서 시험에 다음 중 주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설마 잊어버리지 않겠죠, 주세는. 본인들이 맨날 먹으니까, 먹고 내니까, 그죠? 음주 가무죠, 음주 가무. 그죠? 자, 그래서 그 주세.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번의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온다. 개념만 이해하시고 종류는 열 필요 없다. 7번은 볼 거 없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른쪽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그죠? 사고 파는 걸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뭐 하거나, 취득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뭘 하고, 보유를 하고, 그리고 뭐를 해요? 팔죠. 양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되는 세금이 뭐가 있고, 보유했을 때 되는 세금이 뭐가 있고, 양도했을 때 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때 되는 세금 뭐 배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2개 배우죠.
보유했을 때 낸 세금 뭐 배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배우죠. 그죠?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배웁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취득 관련해서 낸 세금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보유했을 때 낸 세금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서 표에 정리한 건데 여러분 일단 교재를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11페이지에 그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 뒷장에 양도 관련 조세라고 돼 있죠. 이거를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다 틀려. 다 틀리면 괜찮은데 중복이 돼요. 여기 들어가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따로따로 외워버리면 머리 지진다는 거지.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것보다, 자,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취득과 보유 단계만 공통인 조세. 자, 무슨 얘기야? 취득하고 보유, 이 두 군데, 양쪽에 두 군데 공통인 조세가 있어요. 자, 지금 봤을 때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의 공통인 조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틀리잖아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부가세가 뭐가 붙는다 했죠? 농특세 붙고 여기 지방교육세 붙고 등록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붙죠. 그죠? 재산세도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그죠? 농특세 붙고 양도세도 간면에 뭐가 붙어요? 농특세 붙죠. 그러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와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에 붙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가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농어촌특별세도 있네요. 근데 농특세는요, 두 군데에만 공통인 조세가 아니에요. 농특세는 여기도 들어가요. 세 군데 공통인 거죠. 그러니까 만자가 들어가면 여기하고 여기만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유와 양도 단계.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 자,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냐?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 종합소득세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종합소득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많이 배우긴 하지만 일부만 배우죠. 일부만.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여러분 얘가요 이렇게 자르면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여러분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소득세인 국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근데 부가세는 아니라겠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이걸 10% 내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도 뭘 내? 10%의 지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3%인데 그 3.3%를 띄잖아요. 그 3.3의 0.3%가 이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전 시간에 얘가 만약에 내게 되면 납부세에게 뭐 낸다겠죠? 지방소득세 10% 낸다겠잖아요. 부가세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동산을 여러분 세를 주잖아요. 세를 사가지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뭘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되죠. 그럼 결론은 부동산 임대는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 되는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관련된 조세고 그 다음에 그걸 팔았을 때 되는 양도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뭐다? 양도와 관련 조세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종합소득세는 6개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매매했을 때도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도 양쪽에 두 개 공통인 조세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하는 건 뭐예요? 지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 단계만 공통인 조세다. 그럼 세 번째는 취득과 양도 단계만 공통인 조세.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인지세가 인지세.
인지세는요, 사고 팔 때 우리 계약서 쓸 때 증치 붙이잖아요. 그죠? 사고 팔 때, 그죠? 그때 붙이는 게 뭐다? 인지세.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 단계 공통인지세. 마지막 세 번째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세 군데 다 공통인지세입니다.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거. 이게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 자, 농특세는 보시면 취득세 붙죠? 부가세로. 그 다음에, 뭐에 붙어요? 보유 단계 관련 조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붙죠? 양도소득세에 감면받을 때 농특세 되잖아요. 세 군데 공통인조세고. 부가가치세 세 군데 다 들어갑니다. 예를 상가 건물을 취득했어.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 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그 상가를 세를 주게 되면 월세 받죠? 그 월세 소득의 10%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고, 팔면 그 건물분에 대해서 또 10%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얘도 세 군데 공통유세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지방 소비세는요, 세금을 따로 내는 게 걷는 게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부가가치세. 얘가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 재정이 너무 약하니까 국세 중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줘?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주는데 현찰로 주지 않고 세목 하나를 만든 거죠. 지방 소비세.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방 소비세는 누가 내는 거야? 이거 내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기준이 부가가치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얘가 원래 11%를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15%인가를 줍니다. 전체 부가가치세 거둔 금액의 15%를 지방세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준다 해서 이게 세 군데 공통인주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다 외우시기 힘들면, 자, 얘가 지금 세 군데 공통인주세잖아요. 이걸 옛날에 인치세가 여기 있었거든. 인치세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인치세 그래가지고 농어촌 부인, 그래서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했어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제일 야한 영화가 뭐였냐면 에마 부인이었어요. 에마 부인. 에마 부인 엄청 야한 영화였어요. 막 갑자기 영화에서 여자가 막 타벗고 막 말 타고 막 저 들판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 야했죠. 엄청 야한 영화. 그때는 19금이에서 최고 야한 영화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히트 쳐가지고 그게 막 1대 에마, 완소영, 2대 에마, 진도인가 막 해가지고 막 시리즈로 막 10몇 탄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게 에마 부인 시리즈. 그 부인 시리즈가 히트 치니까 막 그 아류작으로 염소 부인 바람났네, 만두 부인 속 터지네 이런 막 부인 시리즈가 비디오로 막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해오는데 말이 시가 돼가지고 이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일이 가버린 거예요. 인치세가. 그럼 농어촌 부인이 바람 나갔죠? 그럼 이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야? 전 남편 직업은 뭐야? 농부지. 그래도 농부지. 그래서 얘는 세 군데 공통인 것보다 전 남편 뭐라고요? 농어촌 부인 바람사 나가고, 그럼 전 남편 직업은 농부지 이렇게 세 개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가 세 군데 공통인 주세입니다. 자, 결론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 세 군데 공통인 주세라는 건 세 군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인치세는 취득하고 양도의 공통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기억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게 최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못 외우면 이 중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하나라도 외우는 거지. 항상 말씀드린 주관식은 다 못 외운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나는 얘는 못 외우니까 아예 안 해버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그래 농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거라도 외울 거야. 세 군데 공통주세. 그럼 그거라도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페이지 거기 1번, 2번, 뒷장에 3번 요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밑에 기출에 있죠. 기출 문제 12페이지에. 그죠? 예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건 모두 그런 것은 그랬죠. 이거죠. 이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건 모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죠. 이거를 정리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제 3절에 조세 관련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 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세법. 네. 뭐 국세 나오고 지방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 지방세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국세는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개별법. 무슨 얘기냐면 얘는 국세 종류가 뭐 1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그죠? 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목 하나당 개별적으로 법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국세는 그런데, 그럼 지방세는 취득세는 취득세법, 등록세는 등록세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찾아봐야 돼요? 법제처 들어가서 취득세법 치면 안 나옵니다. 뭐라고 쳐야 돼요? 지방세법이라고 쳐야 돼요. 지방세법. 그러면 지방세법 이렇게 치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지방세 11개가 다 나와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국세는 뭐예요? 국세는 예를 들면 내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알고 싶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법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법으로 돼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은 11개 세목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세법 법전 보면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엄청 두껍죠. 왜? 그 11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가 한번 있을려나 모르겠네. 엄청 두껍습니다. 참 말했으면 됐죠? 제가 이거 한번 옛날에 샀다가, 그죠? 비쌉니다. 제가 명색이 세법 선생이니까 집에 이런 거 하나 전시용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샀는데, 진짜 전시용입니다. 막 글씨 딱 뜯어봤더니 막 글씨가 얼마나 작은가 눈에 뵈지도 않아. 그리고 엄청 두꺼워 무거워가지고 막 이사 살 때 막 짐이에요, 짐. 걔는 딱 씌워 먹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컵라면 끓여서 컵라면 뚜껑 덮을 때 그걸로 덮어놓으면 어디 수증기 하나 새나갈 틈이 없어. 그 무게 때문에. 그때 외에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사 다닐 때 이사 몇 번 다니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와이프가 버린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그 짐이거든요. 막 들고 다니려면. 잘 버렸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걔는 그렇게 돼 있고, 국세는 근데 개별법으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따로따로 안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요, 둘 다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구조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알고 싶으면 상속세법을 치면 안 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돼 있다는 거, 법이. 그죠? 얘는 세목은 두 개인데 법은 하나인 거죠.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세에 보면 이게 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국세 박스에 보면 개별세법 그래가지고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쭉 돼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통합세법으로 전체 다 돼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이걸 구체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4페이지 가면 이제 과세기간이라는 게 나오네요. 용어 정의의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걸 한꺼번에 몽땅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말하는 거죠. 그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뭐 한 달이면 뭐 3개월,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걸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과세기간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나오는 게 소득세죠, 소득세. 그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란 얘기죠. 우리가 소득의 대표적인 월급 받는 거잖아요. 월급이 매달 발생하죠, 소득이. 근데 달달이 세금을 월급 받을 때마다 신고해라. 그럼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세무서에 막 머리 지진나는 거지. 막 공무원들 막 월급, 막 직장인들 월급만 받으면 맨날 월말에 막 세무서 가가지고 막 세금 신고해야 돼. 머리 지진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법으로 정해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어떤 분이 얘는 왜 하필이면 연말에 정산을 해? 법에 1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정산을 이때 해야 되는 거죠. 왜?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겠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간이란다. 자, 그래서 표 보시면 14페이지 과세 기간 해가지고 과세 기간이란 세법에서 조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 기간 다음과 같아서 소득세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시면? 자, 돌아가시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느냐? 어린 택 좋습니다.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셔. 그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 어떻게?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발생된 세금은 내셔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과세한다는 얘기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된 세금은 다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세. 그죠?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두 번 내죠. 1기분, 2기분. 아시는 분 많죠? 부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나눠서 내게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 따라가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간이란다. 그래서 과세 기간 용어가 앞으로 나오면 아, 얘가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자, 우리가 신고 기한이라는 게 돼 있죠. 신고 기한은 알아서 네가 세금을 언제까지 말 그대로 신고하라고 기간을 정한 걸 우리가 신고 기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 신고하면 이제 가산세 같은 거 부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고 기한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취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언제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게 기본이죠. 그죠? 60일. 그죠? 자, 근데 예면 있죠? 상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시면 9개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떤 취득세는 기본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이때까지 하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 부과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고 등록세는 언제까지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는 우리가 등기할 때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등기할 때 세금을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해서 하고 나서 낸다 했어요. 하기 전에 내야죠.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내라?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그랬고요.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이죠. 연말정산해가지고 여러분 1년치 몰아가지고 언제 내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잖아요. 그죠? 5월 31일이고. 부가가치는 두 번 내죠. 얘가 부가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 7월 25일. 얘는 다음 연도 25일. 이렇게 해서 확정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 그랬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부세 우리 배울 때 그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는요.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와요. 원칙이. 그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얘가 신고를 안 하면 무엇이 나온다? 신고가 아니라 이때까지 안 되면 가산금이 나옵니다. 왜요? 고지서가 나왔잖아. 고지서가. 그죠?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아니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얘가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죠. 날짜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거. 의무 규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날짜는 언제까지 해야 돼? 똑같이 12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원칙이 신고 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돼 있으니 가로 안에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신고 납부를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그때 신고를 언제까지 해라? 12월 15일까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배웠었죠. 자, 만약 얘가 신고 안 하면 이때 얘는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조심하라 했죠? 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출제됐었죠. 그죠? 이 부분. 그죠?
자, 얘는 뭐예요? 무신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런다겠어요? 이거는 신고 안 했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고지서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 그냥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 나와서 세금을 내버렸어. 그럼 끝인 거죠. 근데 내가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 냈는데 한 2달쯤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야, 너 왜 신고 안 하고 너 세금 냈어? 너 가산세 한번 죽어볼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왜? 얘가 의무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부과하면 안 되지.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그쵸.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는 뜻이 뭐예요? 신고를 하긴 한 거지. 근데 적게 신고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고 납부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지. 나는 종부세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뭘 한다?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신고를 했어. 근데 적게 신고했어. 제대로 신고 안 하고. 그래 걸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소신고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에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 12월 15일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뭐를?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15일까지 하시면 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자, 이 또 아는 얘기지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자, 상속받으면 세금 뭐 냅니까? 당연히 상속세를 내죠. 증여받으면 세금을 뭐 냅니까? 증여세를 내죠. 그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라겠죠? 자, 무엇을 내야 돼요? 그렇죠. 상속받았으니까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그죠? 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내고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도 뭐 내야 돼? 그렇죠. 얘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상속받으면 얘만 세금을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낸다라고 착각하시면 나중에 엉켜가지고 엄청 헷갈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거는 국세니까 상속세 있으면 내시고 어차피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지방세인 취득세 내셔야 되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있으면 내시면 돼요. 국세청에다가. 왜? 국세니까. 그리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 이내 기본이. 근데 그리고 본인 앞으로 취득하려면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얘는 3개월 이내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됩니다.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얘 취득세고 취득세죠. 여러분 우리 금방 1번에서 취득세는 다 며칠이라고 돼 있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누구만 예외야? 상속만 예외 6개월이에요. 그러면 같은 취득인데 얘는 무상승계 같은 취득, 얘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고 얘는 증여로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세를 낼 때 다 며칠이야? 60일이고 누구만 예외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6개월로 가는 거야. 근데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며칠 안에 해야 돼?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신고를.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증여를 받았어. 부모님부터. 그러면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는 며칠 안에 내야 돼?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지 가산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증여세는 국세잖아. 걔는 어디다 갖다 내는 거야? 세무서에다. 걔는 몇 개월 안에? 3개월. 날짜가 다르죠. 근데 상속은 둘 다 똑같아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 다 돌아가셔서 상치를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둘 다 길게 가는 거야. 6개월,
취득세도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겁나게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지. 그죠? 간단한 거예요. 상속받으면 상속세, 국세니까 세무서도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치려면 취득세 내시고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내시고 본인 앞으로 등기치려면 뭐 내시고 취득세 내시고 이 얘기예요. 별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간이 다른 거지. 그래서 거기 상속세, 증여세는 보시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된 거죠. 상속세 6개월. 그럼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얘가 일단 상속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상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고 언제까지 하고 기간을 물어보잖아요. 기간. 그러면 다 똑같아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뭘 신고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무조건 상속은. 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 그럼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을 받아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기간, 얘도 상속받은 거잖아. 그럼 얘도 몇 개월이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걸 이해를 잘하시면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나이트클럽. 얘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이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 때 얘가 중과세 대상이에요. 중과세. 사치성 재산 별꼴 5선주 해가지고 매매를 사면 취득세가 12%예요. 근데요. 나는 이 나이트클럽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 건물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사면은 무조건 일단 세금 12% 내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이건 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에 뭐가 있냐면 요 나이트클럽을 사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얘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취득세에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이거를 뭐 했어? 이 나이트클럽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나는 나이트클럽 생각이 없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를 안 할까요?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야. 왜? 똑같잖아. 얘도 뭘 받았어? 상속을 받은 거잖아. 상속을 받아서 언제까지 기간 물어보잖아요. 그럼 똑같이 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하여간에 그러니까 상속이 나왔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기간 물어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상속을 받아서 취득세 신고도 언제까지, 상속을 받아서 언제까지 용도 변경, 그러면 다 전부 다 상속과 관련된 거고 기간을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런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돌아가시면 다음 달 말부터 6개월. 그죠? 요걸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에서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문제에 훅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엉켜버리면 문제 하나를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신고 기한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있죠? 그래서 여기 있다. 중요한 건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내지만 그에 따른 등기할 때 또 뭘 또 내야 된다? 그쵸.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3번에 납세지 나오죠? 이건 아까 전에 인세, 물세 할 때 했었죠? 그죠? 지방세는 전부 다 어디? 물건의 소재지관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그 지방세 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강도,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도 및 구,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전부 다 물건 중심. 그죠? 국세는 세무서라겠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개인일 때 거주자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또 뭐 그다음에 거기 비거주자만 하고 내국법인, 외국법인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는 국회 불필요 없습니다. 뭐 비거주자는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소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법인은 그냥 본점 주사무소 소지지 관할입니다. 법인은. 그죠? 법인 같은 거 있다. 그럼 내가 주소는 대전에 있는데 사무실 법인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그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죠.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방세 잘 기억하시고 국세는 개인일 때만, 거주자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5페이지 과세요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